화이팅 배승입니다. 4부 수요일 정치권의 속사정을 모두 풀어내는 정치 비하인드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정치 비하인드가 아니라 정치 펀치 같아요. 두 분께서 이제 해주시는데 오늘 핫한 아주 뜨거운 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 이후 첫 공개 발언에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차별을 나서겠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한동훈 대표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 면담 이거부터 일단 평가를 해보죠. 글쎄요.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독대를 요구한 지 근 한 달 만에 열린 독대였잖아요. 면담. 근데 이제 대통령실도 작심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공개적으로 깔아뭉개겠다. 이 작심을 한 것 같고 일단 독대가 아니었고 면담으로.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것도 그렇고 또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그 면담의 모양새, 형식, 의전, 자리 배치 이것도 마치 무슨 교장 선생님한테 야단 맞는 그리고 당대표를 불러서 면담을 했는데 대통령실이 전속 취재로 공개한 사진이 한동훈 대표 뒤통수만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요구사항을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고 그리고 여당 대표는 대통령 부하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면담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최소한의 예우도 갖추지 않는 이제 그런 면담을 한다는 건 좀 상식적이지 않고요. 뭐 그 원탁을 배치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느니 뭐 그게 뭐가 중요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내용만큼 중요한 것도 형식인데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표하고 1대1 독대를 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 그때 많은 걸 양보했고 그때 면담의 형식도 보면 굉장히 대등한 그런 모양새의 면담이었고 박근혜 김무성 독대도 1대1이었습니다. 원탁은 아니었지만 이번에 보면 그 윤 대통령은 예전에 검찰 시절에 본인이 어쨌든 휘하에 두고 있던 부하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내용도 뭐 아무것도 진전이 없어요. 빈손회담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뒤에서 더 얘기하기로 결국에는 이제 헤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요. 근데 말씀하시는 이렇게 태도가요. 대통령과 비슷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일부러 한번 취해봤어요. 근데 서정욱 변호사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습관 아닌가 또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이 평가를 해보시죠. 저는 형식만 보면 이제 그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약간 좀 홀대받은 섭섭한 점이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요? 형식만 보면 조금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혼자서 한 20몇 분 기다린 거라든지 또는 이제 그 비서실장이 본인 옆에 앉아서 1대1로 뭐 이런 형식만 보면 좀 그럴 수는 있겠다 생각 드는데 비서실장이 그럼 대통령 옆에 앉으면 2대1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들 원탁처럼 이런 걸 이제 원했던 거죠. 3명. 근데 내용만 보면요. 저는 완전하게 빈손은 아니에요.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지만 저 진전이 있었어요. 그래요.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도 힘들어하면서 자제를 하고 있다 이미 최대한 이걸 설명했고 그다음에 인적 개편도 구체적으로 누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적해 주면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도 소상하게 설명했어요. 막 어떻게 김종인 위원장 때문에 어떻게 만나서 나중에 그 대통령 손절에 일치했잖아요. 그런데 김 여사는 인간적으로 조금 늦게 소통이 있었지만 그걸 설명했거든요. 따라서 뭐 저는 내용 면에서는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서 변호사님 보기에도 테이블이 조촐했습니까? 뭐 조촐하다기보다 이제 그런 거 아까처럼 이게 원탁이 뭐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 만날 때 그런 이제 그 의전 이걸 아마 원했던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그래요. 근데 뭐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요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그게 꼭 원탁이어야만 하는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그 정부 수립 이후에 많은 독대에서 알아서 원탁을 배치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뭐 최초의 요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형식 문제도 형식 문제지만 지금 서 변호사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내용적인 어떤 그 접점이 있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일단 인적 쇄신에 대해서도 뭐 거절한 거죠 사실상.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일일이 실명을 한 명씩 거론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걸 뭐 들을 생각이 없다는 얘기인 거고 김 여사 공개 활동을 이제 한동훈 대표는 선언해 달라는 거예요. 공식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게 그게 안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안 하겠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뭐 조절을 하든 뭘 하든. 그리고 특별감찰관 얘기도 별다른 반응이 지금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다가 그 어쨌든 특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게 한동훈 대표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특검법이 한동훈 대표도 민주당의 특검법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나오면 지금 장담할 수 없다. 여론의 수위가 이미 넘어섰다. 예. 근데 대통령 반응이라는 게 뭐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 대화 흘러나온 내용을 보면 예. 그리고 나서 바로 한동훈 대표는 제로콜라 한 잔 먹여서 돌려보내고 만찬에 추경호 대표를 불렀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로콜라 좋아하니까 준 거 아니에요? 어쨌든 표단속은 추경호를 통해서 하고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는 그냥 콜라 한 잔 마시면서 별 영양가 없는 얘기하고 끝낸 거잖아요. 내용상 진전이 있었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날 회담의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고요.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선택지가 얼마 없어요. 저는 무슨 선택지를 어떻게 취할지 굉장히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 소개팅 같은 거 하면요. 일부러 한 4시쯤 잡잖아요. 4시 반. 그래서 이제 커피 마시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녁 안 먹고 헤어지고 마음에 들면 저녁 먹잖아요. 그런 의미였을까요? 그렇죠. 그건데 저는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 의미도 있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어디 만찬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봐도 이게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요. 중진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추경호 왜 그러냐면 이게 한동훈 대표 측의 입장을 보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일이잖아요. 본인하고는 밥 안 먹고 아까 소개팅 뷰도 들었지만 콜라 한 잔 마시고 헤어진 다음에 다른 남자하고 밥 먹으면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만 모인 건 아니고 중진들도 모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근데 한동훈 대표하고 저는 전역하는 게 좋았다고 보는데 같이 근데 했으면. 그 앞에요. 한동훈 대표도 큰 잘못을 한 게 있어요. 뭐죠? 바로 이재명 대표하고 그 자리에서 만남을 수락하는 거 있잖아요. 이 여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여자 또 만날 수 있다. 이거 아니면 자꾸 소개팅 비유를 하게 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빠요. 왜 회담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언제 만나랬더니 바로 꼭 이걸 이재명 대표를 지렛대로 해서 대통령을 겁박하는 듯한 이런 모양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먼저 이재명 대표하고 약속해버린 거 이게 잘못이고 뭐 대통령도 그날은 좀 한동훈 대표하고 끝까지 있으면 어떻을까 하는 그런 있죠. 저녁 좀 먹어주지.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근데 만약에 야당 대표와 만나면요. 특별감찰관 요구를 했으니까 이건 북한 인권 이사 추천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그것을 한동훈 대표 해결하면서 특별감찰관도 추천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 아닐까요? 좀 뭐 그래도 임명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구실이고 핑계인 것 같고요. 그래요. 별로 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명분이 그런 거죠. 지난 정부도 안 했는데 굳이 내가 왜 야당의 요구가 적절치 않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북한 인권 대사 관련된 핑계를 대지만 설사 그게 여야 간에 조율이 돼도 전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 안 할 거라고 보고 일단 저는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나기로 한 건 이재명 대표가 공개 제안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한 건데 여야 간의 대표가 지금 국회 운영이 이렇게까지 경직돼 있는데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건 해결하고 또 이견이 있는 건 이견이 있는 대로 하고 이게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시점상 그게 대통령하고 그 회동을 앞두고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마치 그걸 지렛대로 대통령을 겁박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이 있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면담하고 나서 돌려보내고 바로 추경호 대표 불러들여가지고 그야말로 이 당내 내부를 대통령이 원내대표를 통해서 관리하겠다 이걸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게 할 일입니까 대통령이? 제가 보기엔 이거는 당정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화, 어떤 새로운 어떤 당정 관계 이걸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발 아래 두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감찰관은 제가 알기로요. 대통령은 진심으로 하려고 해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그런데 이걸 추천을 안 해주는 거죠. 여야 합의 추천이죠. 그렇죠. 결국 저는 민주당이요. 우리 헌법이나 법률기관을 마비시킨 게 4개가 있다 봐요. 마비시킨 게. 첫째 헌재. 추천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방통위 추천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북한 인권 문제 재단 이사 그다음에 검찰관 전부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추천 안 해서 마비된 국가기관이 지금 몇 개입니까? 빨리 하세요 민주당. 빨리 하시래요. 제가 민주당이 아닙니다.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앞서서 김종혁 최고위원 말로는 의원들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20명이 이제 만찬에 모였는데 이분들이 이탈표로 갈까요? 뭐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하고 대표가 독대하고 돌아왔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의원들이. 그래서 아마 저녁에 급히 모여서 좀
주로 그걸 들었던 것 같고. 예. 근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이탈표가 커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좀 나왔다 그래요.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진 않았는데 그러나 어쨌든 본격적인 세대결이 시작된 거죠. 그 대통령실의 태도로 봤을 때 그 이른바 친윤계의 집중적인 공격이 예상되잖아요. 저 면담 이후에.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고 이른바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뭐 개파 이런 것들이 없기도 했고 그걸 갖다가 별로 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저 개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이 보수 내부에 일종의 내전 상태가 저는 된 거라고 보고 이 파열음을 최소화하려면 결국에 대통령이 뭐라도 풀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풀어주지 않으면 파열음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데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해 지지가 계속 추락하고 있고 그 핵심적인 원인이 김건희 여사 문제인데 어떻게 차별화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여당은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통령은 이제 집에 가시면 되지만. 그런데 제가 그 모임에 참석한 친한 의원들 한 3분 정도 하고 제가 통화도 해봤고요.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그 한동훈 대표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모 유튜브 운영하는 분도 통화를 해봤고요. 그래요? 종합 취재를 해봤더니 한동훈 대표는 3개는 안 한대요. 3개를 안 한대. 3개를 안 한대요? 한동훈 대표는. 뭐죠? 첫째 그 사퇴를 안 한대. 사퇴 안 합니까? 당대표 끝까지 간대. 그래요? 그다음에 그 탈당할 일 없대. 탈당 안 하는군요. 그다음에 특검법에 찬성할 일이 없대. 이거 중요한 건데요? 예. 왜? 김건희 특검법에서 특검법은요. 계속 늘어나 개수가. 제가 보기 전략적으로 줄여가지고 도이치만 하나만 하자. 이러면 이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명태균까지 막 10몇 개 하면요. 의원들 친한 의원들도 다 그거 걸릴 수가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한 절반이 압수수색 당할 수가 있어요. 명태균까지 넣으면 그러니까요. 한동훈 대표 압수수색 당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지금 현재 특검법 찬성 안 한다. 그럼 뭘 하느냐 물어봤더니 그냥 민생으로 이게 그냥 참고 기다린다. 참고 기다린다. 민생 의제를 던지면서 일단 이게 와신 상담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특검법 찬성 안 한다고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30명을 설득했는데도 힘들었는데 이번에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면 더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왜 한 거죠? 약간 이게 반협박성이죠. 내 요구를 받아들이라. 3대. 그런 뜻인데요. 실제 30명이나 설득했을까요? 저는 약간 과장이라 보거든요. 찬성할 사람이 30명 있어야 설득을 하지. 친한 의원이 20명인데 30명을 설득한다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제가 일단 3가지 사퇴 없고 탈당 없고 특검법 찬성은 없대. 그러면 대통령이 탈당합니까? 아니 그냥 지금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 대통령은 탈당을 하는 게 아니고 탈당을 당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의미일까요? 탈당을 안 하죠. 왜 탈당을 하겠어요. 그리고 대표 사퇴도 안 하죠. 누구를 하고 사퇴하겠어요. 지금 사퇴하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저희 용산이 제일 좋아할 텐데 특검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만약 서정욱 변호사가 지금 희망하는 대로 그냥 민생 문제로 또 이제 구렁이 담 넘듯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넘어가면 지도자 한동훈은 끝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 위력에 굴복해서 결국 자기 정치 공간을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말로는 민심에 따라간다지만은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당대표적인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기 지도자는 끝인데 결단의 시점에 온 거죠. 그래서 저는 특검을 그 다음 주에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에서 그 단판의 소재로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범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은 이제 추천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좀 일부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래서 물론 이제 민주당이 그걸 수용할지 굳이 한동훈 대표 손을 잡아가지고 뭘 할지 지켜봐야 됩니다만 그 가능성이 있다. 그조차도 하지 않고 의제를 바꿔가지고 한참 김 여사 관련된 3대 요구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민생 이렇게 간다 그래서 거기에 힘이 실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되면 사실상의 굴복이다. 굴복하면 끝난다. 그리고 한동훈 스타일이 굴복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서정욱 변호사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아니요. 저 취재한 걸 밝혔습니다. 그래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명태균 씨의 명태균 리스트 정치인 27명의 명단이 공개됐는데요. 민주당이 이 명 씨의 의혹을 부각하는 가운데 이현주 최고위원 그리고 김두관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도 포함되어 있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마디로 이제 강혜경 씨가요. 옛날에 고영태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최서원 사건의 고영태. 고영태 씨. 하고 이게 강혜경 씨가 비슷하다 봐요. 그 무슨 의미죠? 고영태도 이게 자기가 1년 6개월 그때 처벌됐는데 최순실 씨하고 이게 막 연결해가 서로 고소하면서
저 나중에 정권 탄핵까지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강혜경 씨가 자기가 여론조작 불법인 걸 막 밝히고 있어요. 예. 고영태가 비슷하죠. 그다음에 명태균을 최서원, 최순실로 만들어서 예. 정권을 공격하려는 이런 게 의도로 예. 지금 민주당에서 1호 공익 제보자를 하는데 강혜경을 예. 그때도 우리 야당에서는 고영태가 의인이다 했잖아요. 솔직히 무슨 의인입니까? 범죄자지. 저는 강혜경 씨도 마찬가지로 봐요. 민주당은 막 의인으로 이게 네. 댓글 봤더니 막 국현식일인데 이렇게 떠봤다는데 이거는 결국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지금 이제 고영태 본질이 다 드러났듯이 예. 이번에 강혜경 저는 공작이라 보는데 민주당하고 예. 이게 이제 흑으로 금방에 드러날 겁니다. 근데 강혜경 씨가 왜 이런 공작을 하는 겁니까? 뭘 원하는 겁니까? 원래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자기한테 뭐 여론조사 비용을 네. 자기한테 덮어 씌우니까 아마 이제 그 명태균 씨하고 사적으로 이게 불만이 있었겠죠. 처음에는. 예. 이제는 이제 그냥 정치 완전히 공작까지 민주당하고 손잡고 예. 그 노영희 변호사가 변호인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정권을 공개하잖아. 예. 아마 처음에 시작 동기부하고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치권이 개입했다 이런 뜻일 것 같은데요. 강혜경 씨가 얻는 게 뭘까요? 그렇게 해서요? 일단 시작은 자기 방어죠. 예. 어쨌든 본인한테 뒤집어 써라. 이게 이제 김영선, 명태균의 태도였기 때문에. 네. 근데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강혜경 씨는. 그런데 왜 내가 뒤집어 써야 되냐. 여기가 이제 발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커졌는데. 네. 물론 이제 강혜경 씨가 공익제보자로 물론 민주당 내부적인 지적입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만큼의 그런 어떤 의인이냐 네. 혹은 그게 공익적인 제보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만 문제는 그 제보가 사실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강혜경 씨의 얘기가 명태균과의 대화에서 주로 나온 거고 네. 그 일부는 이제 녹취가 또 상당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야당 의원들 이름도 거론이 된 건데 저는 야당 의원들 이름 거론된 건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역적으로 아마 경남 부산 이쪽이어서 어떻게 하다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거나 네. 그런데 그것도 명태균 씨가 또 부정을 해요.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 있더라. 그런데다가 제가 이제 정의당 출신이니까 여영국 그 전 정의당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대학 동기였잖아요. 대학 과동기. 아 어떻게 되세요? 예. 제가 작년에 여영국 의원하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하도 돌아다니길래 아느냐. 예. 그랬더니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다. 뭐 여론조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정도 얘기를 나눴던 걸로 와서 그것 역시 별거 아닌데 이제 이건 반대로 이제 여당 쪽에서 물타기 하느라고 거봐라. 야당 의원들도 속해 있지 않냐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예. 문제의 핵심은 다른 거 다 떠나서 김 여사하고 명태균 씨하고 공식적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공적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명태균이 주장하는데 네. 도대체 어떤 대화를 나눴고 어떤 의사결정에 명태균이 개입했는지 네. 그게 공천인지 인사인지 네. 뭐 다른 어떤 무엇인지 이런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공천 개입도 될 수 있고 뭐 이를테면 국정농단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가 한편으로 보면 묘해요. 이 사람이 대통령실을 협박하는 듯도 하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말이 오락가락 하는데 어쨌든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고 수사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확대해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를 공개했는데요. 자신이 김 여사와의 영적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증언에 대한 반박 취지랍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그때 영국 순방했을 때 뭐 조문 있잖아요. 예. 그걸 반박하는 글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걸 순방 같은 걸 이게 뭐 꿈자리 사납다고 날짜를 바꾼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이제 오히려 그 기사를 반박하는 게 나옵니다. 예. 더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이제 공천 개입이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공천 개입은 없다는 게 드러나 버렸잖아요 이미. 근데 2022년 5월인데요. 네. 오히려 그때 대화에 보면 이준석 대표가 내가 이게 전략공천 하려면 이게 여론조사 하나 양자 이기는 게 필요하다. 이런 대화가 나오잖아요. 예. 그럼 이게 도대체 이준석 대표가 했다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겁니까? 이것도 불분명하잖아요. 예. 저는 그때 분명히 법률상 결재권자는 이준석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여사 압력이 굴복이가 찍어줬다? 그것도 부끄럽죠. 그렇죠. 그건 이준석 대표 불러서 한번 물어보세요. 김건희 여사 압력이 들어왔는지. 제가요? 윤 대통령이나. 저는 분명한 거는 이게 이준석 대표가 여론조사를 보내달라. 네. 이거는 명백하게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법사위에서. 예. 따라서 저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은 전혀 실체가 없고 예. 그다음 아까 영적 대화하면서 뭐 순방 이거는 이게 오히려 아니라는 게 반박 나옵니다. 카톡에. 이준석 대표 저희 방송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단정할 수 없는 게 그런 거죠. 지금 2022년도 공천 관련해서 네. 강혜경 씨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전부 명태균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 명태균 입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김건희 여사한테 자기가 받아왔다는 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뭐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오랐다는 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김영선 그 전 의원 공천을 명태균 씨가 중간에서 뭔가 성사시키도록 노력을 했다면 다양하게 여기저기 채널을 통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서정욱 공천을 위해서 제가 배승희 변호사도 만나고 여기 밖에 PD님도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사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뭐 누구에 의해서 압력을 받았다기보다도. 네. 그래서 아마 문제 핵심은 어쨌든 명태균이라는 아무런 뭐 법적 지위도 공식 지위도 없는 자연인이 네. 김영선 공천을 위해서 이를테면 김 여사, 뭐 이준석 등등을 통해 가지고 실제 그게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거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법적 대표였기 때문에 네. 이준석이 전략 공천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관여한 건 문제가 됩니다.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한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준석 의원님 듣고 아니 계시면. 김건희 여사가 개입하려면 이준석 대표한테 부탁해야지 개입이 되는데 그런 게 있는지 물어보라는 게 없다고 지금 하잖아. 이준석 대표는요. 김 여사가 개입한 게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여사 부탁받고 공천해 주겠습니까? 저도 말 좀 할게요. 네, 네, 이준석 의원님 듣고 계시면 좀 나와주세요. 아니 핵심 당사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넘어갈까요? 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넘어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민주당이 이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를 변경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일반인의 재판을 이렇게 할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공포증이 예. 대단한 것 같아요. 처음에요 서울로 이송해달라고 했다가 네. 대법원까지 기각이 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다시 또 그 변호사가 그 옆에 수원지법의 옆에 다른 부로 예. 또 이게 옮겨달라 했다가 신진우 부장이 또 기각했잖아요. 그런데 예. 국회에서 또 어제 전현희 의원이나 박균택 의원이 또 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몇 번째입니까? 그렇죠. 우리 법에 보면 제척 회피 기피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 제척 사유 중에 공범자를 먼저 재판에 떼서 제척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예. 시골에 가면 공범자 10명 있는데 그 먼저 잡혀 7명 재판하면 나중에 3명 잡히면 오히려 그리 보내야 돼요. 그렇죠.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잖아. 같은 사건이. 그러니까 이화영 예. 부지사 재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꾸 이게 바꿔달라는데 이게 한두 번이지 벌써 3번째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결론 난 걸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예. 압박하는 이건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세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그거는 어쨌든 변호인을 통해서 재판부 기피 회피 신청을 하고 네.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을 앞에 앉혀놓고서 이게 일종의 압박이잖아요. 정치적인 네. 압력을 행사하는 건데 그 적절치는 않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신 부장판사라는 분이 중형을 내렸기 때문에 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유죄의 심증을 강력히 가질 텐데 그 사람한테 또 재판이 배당되는 게 맞느냐라는 주장인데 네. 근데 그게 이제 기피 회피 제척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법원의 입장은. 그렇죠. 그리고 그냥 자동으로 전산 배정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냥 서로의 입장만 주고 받은 건데 저는 그 민주당에서 굳이 국감장에서 이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을 초래해야 되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건 약간 과유불급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엄상필 대법관 있죠. 네. 이분이 조국 대표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거든요. 지금 현재.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대법원 3부에 조국 대표보다 먼저 상고한 사건이 없대요. 이제 조국 대표 사건이 순번 1번입니다. 그렇군요. 대법원은 선입 선출 먼저 상고된 걸 먼저 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선착순이군요. 그렇죠. 예. 옛날에 조희연 대법관 선고됐고요. 그다음에 아산시장 박경기 시장 선고됐고 예. 이제 조국 대표 선고 차례거든요. 그런데 엄상필 대법관이 옛날 고등법원에 있을 때 정정심 이번에 4년 선고한. 그 공범자 재판해도 예. 조국 대표 하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거예요. 조국 대표도 바꿔달라는 소리 안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조국 대표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이거 듣고 바꿔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조국 대표가 예. 이미 대법원 이제 선고 임박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죠. 저는 바꿔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네. 법원에 신청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지 국감장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는 않죠. 예.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다 법률가들 있잖아요. 네. 전현희 의원이나 그렇죠. 변호사 의원이나 네. 변호사 검사 출신이신데 뻔히 알 텐데 변호사들이 그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과유불급이다. 위증 사건은 어떻게 보세요? 위증 사건의 이 판결 부분.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선고가 임박했는데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뭐 위정 사건 이제 그 선고 11월 25일이죠. 위정 교사. 그 위정이라 하면 위정 교사라 교사가 더 무거워요. 예, 알겠습니다. 교사가. 그런데 이거 3년 구형됐는데요. 최근에 워낙 징역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뭐 저는 상당히 그 형량이 높을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서정호 변호사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